안녕하세요. 운해교육 브레인테크 이승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들의 중구난방으로 해서 그걸 좀 정리하고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다시 준비를 했어요. 기존에 있던 거는 기존에 있는 거대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브레인테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태아 때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체계적인 강의를 하려고 하고, 아이들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부모의 입장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강의를 좀 재밌게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 해보기 전이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다가 그 중에서 제일 맞는 방법이나 아니면 홍도가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위주로 나가도록 할게요. 일반 강의하고 조금 접하기 쉬운 상황극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최대한 연구해서 재밌게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일단은 처음 시작이니까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전 아이들의 태아 교육부터 시작을 할게요. 뭐 지금 현재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겠지만은 또 아이를 또 가질 수도 있고 지금 예비적으로 또 준비하시고 있는 그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태아 교육 또한 몇 개의 파트로 나눠서 할게요. 제 교육은 뇌를 기점으로 하는 거고 다른 이렇게 막 복잡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하도록 할게요. 뭐 전문적인 강의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강의니까는 좀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도록 할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통 교육을 그때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수정이 된 이후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태아 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정이 된 이후부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발달을 하고 뇌 같은 것도 많이 자리가 잡고 여러 가지 신경회로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잘못된 임산부의 행동이나 아니면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잘못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조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이가 잘못돼서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또 건강하게 태아 교육이나 아니면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확률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태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몇 개 나눠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돼요. 태교가 무엇인지. 이번 강의는 간단하게 태교의 기본 정의만 갖고 넘어가도록 하고, 요 다음 강의부터는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임신을 한 이후부터 낳을 때까지 어떻게 몸의 신체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몸의 신체 변화가 올 때 어떤 교육을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태교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위키백과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위키백과에서 나온 태교의 기본 정의예요. 태교는 임산부의 행동이 태아에게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임신 중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을 삼가하며 태아가 자라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태중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그것이 그대로 태아한테 전달되게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임신 중에는 산모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태아의 정서 발달에 좋고 신체 발달에도 좋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임신을 했을 때 산모의 그 당시 건강 상태나 아니면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임신 도중에는 항상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간단한 운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 또 식습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아 교육이라는 거는 원체 중국에서 먼저 태아 교육이라는 게 이제 생겨났고, 태아 교육 방법은 중국하고 우리나라랑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게 태아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정이 된 이후부터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그리고 아이가 나오는 순간 아이는 한 살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동양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생성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임신 중 임산부의 행동과 행실을 주의해야 돼요. 아버지 역시 임산부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고, 태아에게 항상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언행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태교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태교의 종류는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담태교예요. 태담태교란 태아는 3개월이 되면 이 청각기관이 발달을 시작을 하고, 5개월이 되면은 이 청각기관, 그러니까는 이 뇌기관이 완벽하게 발달을 해서 밖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태담은 음악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하는 소리. 이 말하는 소리는 엄마가 얘기하는 소리도 이 양수를 통해 들리고, 밖에 있는 외부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6, 7개월이 지나면은 소리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면서 부드럽고 선명한 소리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에 다양한 느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정서적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태아의 정서적 유대를 깊게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음악태교예요. 음악태교는 태아기 때 들었던 음악을 기억하고 출생 후에도 그 음악을 들려줄 때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찾습니다. 태아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 운의 발달을 촉진하고 태아와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태교에 관련돼서는 제가 요 다음번 강의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음악 같은 경우는 좀 잔잔하고 좀 부드러운 음악 같은 거에서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백색 소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안정화 찾고, 이 보통 동물들도 좀 과잉 반응을 보이는 이런 애완견들이나 이런 반려견들이나 이런 동물들한테도 이 백색 소음을 켜주면은 순간적으로 안정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운동태교예요. 임산부가 요가, 발레, 체조, 뇌호흡 등 운동을 함으로써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태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태교입니다. 임산부의 운동은 태아의 신체 기관과 피부 발달을 촉진하고 순산을 도우며 출산 후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항상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 돼요. 보통 노산을 언제부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40대 이후? 아니에요. 노산은 보통 35세 이후부터 노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난자나 아니면은 이 건강 상태, 스트레스, 사회생활을 20대랑 30대랑은 달라요. 30대가 돼버리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가 있고 몸 상태도 20대랑 다르게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35세 이후부터는 보통 노산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는 임신을 했을 때 굉장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유산될 확률도 많고, 그래서 몸의 건강 관리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는 게 임신 도중 태아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오감태교예요. 태아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냄새를 기억하고 태중에 또 오감을 느끼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 밝혀졌어요. 여러 음식과 아로마 등을 통해 이러한 태아의 오감을 자극하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게 이 오감태교예요. 다음은 마지막 태아 접촉법이에요. 이 태아 접촉법은 아버지가 아이랑 임신 도중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임신 과정에서 아버지가 산모의 배를 정성스럽게 쓰다듬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닌 거죠. 이 방법은 아버지가 육아뿐만 아니라 임신 과정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단지 산모의 배를 쓰다듬는 행위만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태아에게 알리고 태아와 최초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태아는 산모의 배 위에 올려진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구별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 아기의 삼각구도를 형성을 시켜요. 또 이런 행위는 산모가 임신 기간 중 혼자라는 느낌을 덜 갖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태아에게 바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또 아버지라는 존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접촉법이에요. 그래서 이 접촉법으로 인해 가지고 태아가 아버지의 손을 따라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자주 사용은 하지 마시고, 지금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거예요. 어떤 연구가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자주 사용하다가 태아가 그 방향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탯줄이 꼬여버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너무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갖다 대는 행위들, 살짝 만지는 행위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다정다감한 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행위,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태아랑 부모와의 연대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태아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정서적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이 태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번 강의에서는 태아가 수정이 된 이후부터 태어날 때까지 태아의 몸에 어떤 신체적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신체적 변화가 겪을 때마다 어떤 교육을 해주는 게 아이한테 좋은지, 또 어떤 교육은 아이한테 나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